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긴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은 아주 엄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귀키와 기품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님이 물어주신 유산이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 모습이 가을산의 단풍처럼 우아하고 고고해지는 반면 또 어떤 이는 갈수록 안색이 어두워지고 입가는 고집스럽게 처지며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전자를 품격 있는 노년이라 부르고 후자를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이라 부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아야 노후가 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의 말씨와 눈빛에서 탐욕과 원망이 뚝뚝 떨어진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싼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귀티는 인격 연거에서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겉으로 강조했던 수신제가 세우선 지자의 도리가 바로 노년의 기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정말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선비 같은 기계를 가진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떨어진 두루마기를 입었어도 눈빛은 맑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은 결국 외로움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춰 60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0세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문턱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얼굴에는 당신이 평생 내뱉은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당신이 품었던 생각의 결이 주름으로 남습니다. 늘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미간에 깊은 고통의 골이 생기고 늘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사람은 입가에 인자한 미소 근육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맑고 따뜻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 기운이 주변을 정화하고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이 수양되지 않은 사람은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내뿜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노욕, 라욕이라는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늙어서 부리는 욕심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는 악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당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원망을 전하는 얼굴입니까? 50살, 60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시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 고고하고 귀하게 가꿀 수 있는지 100년의 지혜를 담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살아보고 경험한 생애 기록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황폐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세기를 살며 수많은 이들의 부침을 지켜본 결과 사람이 추해지고 인격이 마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즉 노욕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전반전이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기라면 후반전은 그것들을 잘 정리하여 세상과 후배들에게 나누어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욕심과 지배욕을 노년까지 고스란히 움켜쥐고 가려하니 영혼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이 그렇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극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고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품는 순간 어르신의 얼굴에는 인자함 대신 서운함과 원망의 그늘이 깊게 패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준 선물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노년의 삶은 외로운 투쟁이 되고 맙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과도한 애착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만 돈을 위해 품격을 팔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은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잘 써야 가치가 있는 법인데 그저 쌓아두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노년의 삶은 물이 고여 썩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변에 베풀 줄 아는 노인의 얼굴은 기름진 밭처럼 윤기가 흐르지만 자기 것만 챙기는 노인의 안색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탐욕은 무거운 진흙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간 사랑의 기억과 향기로운 인격만이 영혼의 성적표가 되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생에 마지막까지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며 스스로를 추하게 만드십니까? 노년의 귀티는 가진 것이 아니라 비운 것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 중 가장 기품이 있었던 이들은 한결같이 소박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으며 젊은이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은 마치 은은한 묵향, 머향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반면 과거의 지위나 재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이들은 결국 대중 속에서 가장 먼저 잊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 내가 누군데라는 자존심, 그리고 자식의 삶까지 대신 살려주는 과잉 보호,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혼의
맑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더 잘 들듯이 욕심을 비워낸 마음자리라야 진정한 평온과 귀티가 깃들 수 있습니다. 50살, 60살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울긋불긋한 단풍 때문이 아니라 결국 모든 잎을 다 떨구고 빈 가지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담담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려 애쓰기보다 잘 익은 열매를 나눠주고 가벼운 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법입니다. 부디 그 욕심의 끈을 조금만 늦춰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품격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나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저 또한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매일 아침 맞이하는 노년의 풍경은 늘 새롭고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의 쇠락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잊히고 있다는 소외감과 곁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느껴지는 지독한 고독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상사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으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이 품을 떠나고 나면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에 빈 백사장처럼 허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60세에서 90세 사이를 살아보니 이 시기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일에 치여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삶을 관조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면 당신의 영혼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심술주름 주름만이 남게 됩니다. 기품 있는 노년의 특징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며 향기롭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잘 익은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 너그럽고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늙어버린 사람은 떫은 감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버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독단과 고집이라는 성벽을 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고독은 영혼을 닦는 숫돌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취해지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을 때 더욱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남은 이들에게 전해줄 지혜를 가다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눈빛에는 세파를 이겨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식과 평화가 서려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진정한 귀티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아픈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닳듯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맑아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타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노인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거룩한 목적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50살, 60살에 느끼는 그 고독을 부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 정거장에서 원망의 먼지를 털어내고 감사의 꽃씨를 심으십시오. 그때 당신의 노년은 시든 꽃이 아니라 누구나 기대어 쉬고 싶은 울창한 느티나무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지켜온 따뜻한 인격입니다. 부디 그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의지가 당신의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빛이 나는 인격을 가꾸어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쁨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과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법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실천하고 지켜온 4가지 원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간과 물건을 정갈하게 정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쓰지 않는 해묵은 물건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쌓아둔 훈장이나 서류들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산만해지고 기운이 탁해집니다. 물건을 아끼는 마음도 좋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 당신의 생기를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정돈된 빈 공간은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타인에게는 절제된 삶의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부를 멈출 때 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0살, 60살이 되었다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담을 쌓지 마십시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젊은 세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배움을 포기한 노인은 과거의 경험에만 갇혀 고집불통이 되기 쉽지만 끊임없이 배우는 어른은 눈빛이 살아있고 대화가 통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얼굴에서 노화의 그림자를 지우고 지혜의 광채를 채우는 비결입니다. 셋째, 말수를 줄이고 특히 불평과 자랑을 삼가십시오. 노년의 기치는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과거사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거나 자식 자랑을 일삼고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을 비판하는 말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나는 식의 훈계는 젊은이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침묵의 무게를 기르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을 보이십시오. 잘못된 것을 보아도 허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아는 너그러운 침묵은 100마디 꾸짖음보다 더 깊은 울림과 권위를 줍니다. 넷째, 모욕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거나 속상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은 스스로를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급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지나치십시오. 그 대응하지 않는 여유가 바로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승자의 품격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이 나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십시오. 비싼 옷은 필요 없습니다. 소박하더라도 세탁이 잘 된 옷, 정갈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은한 미소를 띤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서 나는 냄새보다 마음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해야 합니다. 욕심의 냄새, 시기의 냄새 대신 감사의 향기가 나도록 자신을 가꾸십시오. 여러분, 이 원칙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신살 이후의 삶은 관리의 시간입니다. 몸을 관리하듯 인격을 관리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어르신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깨달은 행복의 정체는 거창한 성공이나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과 세파에 찌들지 않고 지켜온 맑은 영혼의 기품이었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드는 여러분에게 이 늙은 교수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늙어가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늙을수록 나이테가 깊어지고 그 그늘이 넓어집니다. 어린 나무는 꽃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노고수는 그 깊은 뿌리와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으로 숲의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름진 얼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가 쌓인 훈장이며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인생의 온갖 풍파를 이겨냈다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귀하게 여겨줄 리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허덕인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만족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노인은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원망스러웠던 과거도 이제는 용서하고 떠나보내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을 귀하게 가꾸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미움의 찌꺼기가 남은 마음에는 품격 있는 인격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결코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뜨겁게 타올랐던 태양이 지기 직전 가장 찬란한 노을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노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장엄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을의 빛깔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선한 의지와 따뜻한 인격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남기고 가는 인격의 향기는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따뜻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다라는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당신을 영원히 귀한 존재로 남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의 책상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쓰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참 잘 살아왔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향기롭게 보내자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맑은 눈빛과 인자한 미소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온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저녁 노을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이 늙은 교수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